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제가 어제는 살짝 일정이 있어서 동영상 월요일에 오늘 올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법인 영어 마스터 과정 챕터 2, 흑자 경영 회계를 알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 어떤 CEO들에게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컨설팅, 이 회계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1월달 오프라인 강의 안내 이런 거로 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텐츠는 기존에 저한테 그 관리회계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신 우리 멤버십 여러분 계실 거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도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컨텐츠 그대로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그건 또 공부했던 내용들에 살을 조금 붙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서 대표님 만나서 어떻게 컨설팅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꽤 길 거예요. 영어 마스터, 법인 영어 마스터 과정 챕터 2는 제법 길겠지만 꾸준히 들으시면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대표님들 만나서 컨설팅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게다가 이게 이제 회계로 컨설팅이지만 관리 회계라는 게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이 관리 회계라는 게 사실은 경영과 거의 뭐 99%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인사 관리, 뭐 노무 관리 이런 어떤 뭐 정관 이런 건 없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것이고, 그런데 이 관리 회계에는 또 이 그 성과 관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사 관리하고 겹칠 수밖에 없어요. 겹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그 기업의 경영을 위한 회계 관리와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재무 관리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재무 관리라는 개념이 매우 미약하죠. 그렇죠? 매우 미약합니다. 뭐 재무 관리하면 뭐 중견기업 이상 혹은 뭐 상장기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 관리가 정말 경영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좀 아셔야 되고, 제 이 법인 영업 마스터 과정 챕터 2, 이 회계로 컨설팅의 목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영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CEO에게 경영과 관련된 숫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이 컨텐츠를 6개로 나눠놨는데 좀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왜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CEO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파트 1 제목을 좀 공격적으로 썼죠. 회계 모르면 경영하지 마라. 사실은 제가 많은 회사를 만나잖아요. 많은 회사를 만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대표님들이 본인 회사의 돈과 관련된 숫자 혹은 생산과 관련된 숫자 등등, 이런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 좀 이렇게 빠삭하다,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쓰고 계신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해 나가요. 흔한 말로 망하진 않아요. 그만큼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모르는 이런 기업들의 대표님들은 반드시 언젠가 고비가 와요. 이 고비가 와서 이 고비를 못 넘으면 망하는 거고, 고비를 넘으면 다시 회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최소 이 회생의 기회 때, 경영을 하는데 숫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알게 되시면 살아가는 길이 보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다시 위기가 올 때, 그때는 아마 지난번보다 더 많은 확률로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회계를 모르면, 이걸 조금 더 바꾸면, 좀 쉽게 얘기하면 숫자를 모르면, 경영을 위한 숫자를 모르면 경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는 좋은 회사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이냐, 즉 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도 크레탑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의 상태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망할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보는 게 뭐냐면, 뭐 현금 회전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자기 자본 비율, 뭐 부채 비율 등등 재무 비율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강의를 통해서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영의 언어라고 하는 회계는 알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회계사가 될 것도 아니고 세무사가 될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경영과 연관이 있는 숫자 개념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경영과 연관이 되는 숫자 개념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영의 언어 회계를 알아라. 그리고 우리는 사업이라는 것을 조금 축소해서 얘기하면 영업이죠. 영업에는, 이 영업은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물건을, 원재료를 사고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수금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이런 과정에는 항상 회계가 있어요. 그 회계 속에는 항상 숫자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관리 회계를 이제 알아야 된다.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관리 회계에서 이익 개념 중에 하나인 이 공헌 이익 개념 등, 이걸 알면 우리가 또 뭘 알게 되냐면요, BEP, 손익분기점 개념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라는 개념을 알고 관리회계를 경영에 이미 쓰고 있어요. 이미 쓰고 있는데 시스템화시키고 체계화시켜라. 그래야 회계를 알고 경영하는 CEO다, 이런 뜻이고, 관리회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숫자로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관리회계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도 모르면 경영하지 말아야지. 왜? 경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감으로 막 투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주식을 막 감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만약 주식을 감으로 투자해봐. 감으로 투자하면 어떨 땐 뭐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또 수익이 떨어질 때도 있죠.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들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CEO가 알아야 될 자산 관리. 이 자산은 총 자산 개념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상의 자산 개념이에요. 자산 개념. 자, 매출 채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시간 이익이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매출 채권 관리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회사가 갖추어야 될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이런 시간 흐름, 뭐 운전 자본, 뭐 현금 전환 주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외감이거나 뭐 이렇게 상장 회사들 같이 국제 회계 기준을 쓰면 허수의 유동자산이 나오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 회계감사 때 쫓겨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은 보통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혹은 법인세법 회계 이런 걸 쓰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분식하잖아요. 그렇죠? 분식해요. 이 분식이 들어가 있는 장부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수의 유동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분석하는 지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허수의 유동자산은 빨리 정리해야만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회계로 정상화시킬 수 있고 회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에 CEO들이 경영하는데 뭘까, 각성하고 경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재고자산 관리 좀 해라. 정말 재고자산 관리 안 합니다.
재고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재고 자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부상 재고와 실질 재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중소기업은. 왜냐하면 재고 조정을 통해서 이익 조정을 하는 세무회계상 그러다 보니까 세무회계 결산 끝나고 나온 재무상태표의 재고는 사실상 저도 믿지 않죠. 그래서 컨설팅을 가면 대표님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재고가 이거와 맞습니까? 그러면 뭐 10명 중에 9명은 틀리다 그러죠. 맞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재고 자산은 한 달에 한 번은 봐야 된다. 흔한 말로 재고 관리해라 이 얘기입니다. 재고 관리해라. 두 번째, 부동산 가치를 매년 평가해라. 이거는 뭐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뭐 기업 신용 관련 이제 부채 비율 관련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부동산의 그 현재 시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가치를 매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는 신중해.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투자 비용의 회수 개념인데 이런 거예요. 대표님들이 기계를 막 사. 그러면 이 기계들이 쌓여서 이 기계가 쌓이면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잘 회전이 돼서 수익을 창출하면 좋은데 기계들만 쌓이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돈을 허튼 데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계 하나가 생기면 사람도 한 명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비용이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업 비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얘기 했죠. 즉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한 것들이 매출이 줄어들면 이 투자한 것들도 줄여서 비용이 줄어드느냐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는데 기계를 하나 갑자기 뭐 3억 원짜리 샀어요. 그런데 그 3억 원짜리 기계로 생산하던 것을 예를 들면 그 기계로 생산해서 1년에 100억 원 매출을 했는데 이 기계로 이제 매출을 50억 원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기계는 100억 원의 매출을 해야 그나마 좀 기계를 사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50억 매출을 하면 기계 비용을 뽑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잘못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 장치 등 설비 투자 이거는 상당히 큰 고비용이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이 좀 알고 경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CEO가 알아야 될 자산관리 항목에 넣어 놓은 것이고 무형자산 이건 뭐 사실은 뭐 대기업 이런 데 관계없는데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지적재산권의 활용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고 활용하셔라. 중소기업 측면에서 그래서 CEO가 알아야 될 자산관리 항목은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공부할 거고요. 부채는 중소기업에서 눈에 확 띄는 부채는 있잖아요. 눈에 확 띄는 부채는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이 있어요. 뭐 많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더 쉽게 쓸게요. 외상 매입금,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 자, 우리가 빚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고요. 외상 매입금은 사실은 많아져서 나쁠 건 없는데 이거는 얘랑 관계가 있어요. 매출 채권과. 내가 많이 팔려면 원재료를 많이 사와서 생산이 재료가 잘 되고 판매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원재료에 대한 구매 그 수요는 계속 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이 일정 비율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작년에는 1억 원어치 샀는데 올해는 10억 원어치 사.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은 20억 원이 돼야 돼. 이런 형태로 외상 매입금에 대한 그 외상 매입금 대금을 지불하는 부분과 외상 매입금이 늘어나는 만큼 뭐도 늘어나야 된다, 매출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또 두 번째 제가 제목을 돈 있다고 원재료값 막 주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 회수 기간과 매입 채무 지급기일에 대한 언밸런스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돈을 수금을 하기 전에 먼저 매입 채무에 대한 외상 매입금 지급을 해서 운전자본 관리가 안 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라. 부채 관리할 때 차입금에도 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뭐 이자 비용이 원가겠죠. 이자 비용과 원금 상환하는데 이 이자 비용 정도는 자 우리가 이자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지금 우리가 환율이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차입금에도 원가가 있어요. 이 원가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돈 빌리기만 하지 마시고 빌려서 갚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금은 뭐 내 돈 안 들어가면 좋은데 중소기업에서 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때때로 독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가수금이 많은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금 얘기도 제가 강의 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이익,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과 이익은 다르다. 이게 뭔 말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대표님이라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수익은 그냥 매출, 이익은 우리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거예요. 근데 이익은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종류마다 이익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영업 외이익, 뭐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 올해 이게 제가 CEO 5가지 얘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내 이익이 어느 정도면 이게 예를 들면 뭐 10억이면 2025년도에는 얼마의 이익이 나올 건가 이런 전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 그냥 감으로 내년은 20억에 뭐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20억 할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왜? 10억 원의 이익이 올해 났는데 내년에 20억 원을 하려면 뭐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경영 활동, 영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CEO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회계적으로 논의를 해보자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인데 그냥 관리 회계라고 할게요. 파트 파. 원가를 모르면 CEO 하지 마라. 원가 관리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대부분 감으로 하죠, 뭐. 그래서 원가 중에는 자꾸 카톡이 오네. 잠깐 꺼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평일이니까 좀 오네. 자, 원가를 모르면 시유하지 마라.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변동 원가, 고정 원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 원가는 아마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원가에 대해서는 들어는 보셨겠지만 원가 관리라든가 원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찾아가서 강의를 듣지 않는 이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접해 본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렇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원가, 고정원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가 배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원가 배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 원가 배부. 그다음에 표준 원가 실제 원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디피컬트해. 어려운데 어렵다. 그러나 요 강의를 쭉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이 원가가 들어갈 테니까 가능하면 제가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 대표님들에게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대표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약간 좀 고급진, 고급진은 농담이고, 어려운 언어가 나오면 하여튼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최대한 풀어서. 이 표준 원가란 말만 해도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이건 뭐 사실 설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실제 원가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돼야 손익 전망이 되거든요. 여하간 공부해 보죠. 같이 공부해 보고 어려우면 뭐 자꾸 풀어내면 되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BP. 그다음에 이제 매년 이제는 이렇게 회계를 모르면 경영하지 마라. 자산관리, 부채관리, 손익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제는 예산 수립을 해야 되겠죠. 예산 수립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 공부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이 적어도 재무제표는 읽어라. 본인 회사의 재무제표도 읽어야 되지만 자 거래처의 재무제표도 읽어야죠. 자 이런 거죠. 내가 물건을 납품을 해요. 이 회사에서 내가 원활하게 수금을 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 지표는 그 회사의 사장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회사의 장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역으로 어떤 회사에서 제가 물건 원재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나한테 원재료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를 보려면 뭘 보면 알아야 돼? 재무제표를 보면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재무제표를 보면 알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CEO가 그 회사를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구매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그 영업사원, 구매사원에게 이 회사의 장부를 보고 야, 이 회사에 물건을 납품해도 되겠니라는 이런 어떤 그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은 결국 대표님들이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영업사원이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에 가요. A 업체 가더니 뭐 이게 물건을 수주해왔어요. 아, 대표님 10억 원, 연 10억 원 정도를 저희 물건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 대표님 와 신난다 신난다 이럴 수 있죠. 10억 원이나? 이 회사가 예를 들면 매출을 100억 원 정도 한다 그러면 10억 원이면 10%인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죠, 대표. 그래. 그러면 그 회사는 수금을 하는데 이상이 없겠지? 그랬더니 아, 이상 없습니다. 왜? 너무 회사가 원활하게 뭐 너무 잘 돌아가요. 빵빵 돌아가요. 그것 가지고 그 회사의 수금, 영업사원이 그 회사의 현장을 바라본 눈, 혹은 아유, 대표님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 너무 믿음직해요. 이런 어떤 그 감이라고나 할까 어떤 외형적인 측면에 의거해서 그 회사에서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판단하고 일한다고 하면 회계 모르고 경영하는 망하는 CEO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대표가 그 회사 재무제표 봤어요 이런데 재무제표를 왜 봐요?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영업사원이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고 수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수금 가능성이 아주 저기 흔한 말로 물건값 안 떼이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를 딱 갖고 와서 대표님 이런 회사에 제가 매출 10억 원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CEO는 직원들에게 예를 들면 그래요. 영업사원에게 알려줘야 되는 봐야 될 회계가 있고 생산직 사원들이 봐야 될 회계가 있고 관리직 사원들이 봐야 될 회계가 있고 구매사원이 봐야 될 회계가 있고 이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강의라도 들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 초청해서 1년에 한 번 강의 들어야 돼요. 강의해서 자, 사원들은 올해는 이런 것들에 중점을 주고 거래처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고 등등등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 하면 저나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표님 오래 경영하실 때 사원들한테 요런 회계상의 지표를 가지고 거래처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시를 해보시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이런 얘기라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재무 비율은 당연히 CEO가 챙겨야죠. 다 그래서 재무제표 읽는 CEO, 재무 비율 챙기는 CEO. 그 다음에 컨설팅하는 우리 입장에서 재무 비율의 함정. 요거는 허수와 관계가 있어요. 허수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 정말 제가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현금 흐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개인의 현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돌아갈 현찰이 없어. 그럼 맨날 흔한 말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나는 카드 값이 예를 들면 매월 500만 원이야. 좀 과하지만 5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월급을 400을 받아. 어떻게 메꿀 거야? 그럼 100만 원을 빌려와야 돼. 어디서 빌려? 차입을 해야 돼. 내 현재 생활에 대한 현금 흐름을 고민해 보시면 기업의 현금 흐름도 알게 돼. 기업의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금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려면 이걸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현금 흐름 관리가 필요하죠. 현금 흐름표 개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황표를 만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받고 진짜 지금 현재 내 회사가 그 경영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숫자로 판단해라. 숫자로 판단해라.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법인영업 마스터 과정 챕터 2 회계로 컨설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장. 어떤 CEO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실 거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도. 내가 항상 말씀드린 절대회계, 돈 버는 절대회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요거 제 동영상도 올려놨어요. 동영상 서평 어떤 책인지. 책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들, 법인 영업을 하러 들어온 신인들이 들어오면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 중에 하나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 늘 불안해. 여러분들도 혹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하시다면 아직 부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일정 수입을 집에 가져다 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죠.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경영관리 회계를 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가 배당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건 그냥 돈만 벌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법인 돈을 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금 납부서 맨날 세금 난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부가세가 너무 많대. 부가세는 대표님이 낼 세금이 아니에요. 누가 낼 세금이야? 이게 누가 낼 세금이야? 누가 이미 낸 세금이야. 누가 이미 고객이 이미 낸 세금이에요. 내가 마우스 하나 샀어. 마우스가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이게 11,000원 주고 사잖아요. 부가세 1,000원. 그래서 이 마우스를 판 도매업자는 11,000원이 수금이 됐을 거란 말이야. 돈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000원은 사업 용도고 1,000원은 뭐냐면 텍스야, 텍스. 그래서 이건 따로 모아놨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1,000원에서 매출세액, 매입세 공제하고 얼마. 근데 이게 개념이 없어. 구분이 안 돼 버리면 부가세 낼 때마다 뭐 진짜 절대 다수의 기업이 부가세 낼 때마다 대출 받아서 내는 기업도 있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나면 돈이 없네?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뭐가 안 돼? 회계 관리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세금도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 목표를 잡을 때는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세금 다 내고 10억을 남기고 싶어 그러면 세금까지 계산하고 매출 목표가 잡혀야 되고 원가도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남는다. 뭐 사업 잘못한 거지. 경영 관련 숫자 관련 회계 경영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매출이 증가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고정원가, 그다음에 변동원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매출이 증가하면 사실은 고정비는 거의 굳어있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이 100억이 되나 200억이 되나 이익이 항상 10억이야. 이러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으면 회계 공부해야 돼. 숫자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기 해결 능력이 없어.
이런 분으로 회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숫자 경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나라가 너무 상태가 안 좋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뭐 중소기업들 미치겠어요. 환율 때문에. 뭐 보험계약 깨진다는 연락 제가 너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오는데 요거 조금 있다가 뭐랄까 하여튼 지금 상황이 너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참 대기업도 요즘 보면 뭐 시가총액이 뭐 37조 줄었다 막 이런 어떤 기사를 보면 참 그래요. 근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업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경영이 되고 있다면 회계 관련 경영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관리회계 경영을 안 한 거고.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익도 그냥 얼마 남았어 이 정도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매출 총이익 개념, 영업이익 개념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장. 자, 그러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목표는 제가 여러분들이 스텝 2까지 가시면 좋겠는데 스텝 1까지만 가셔도 훌륭하신 거고 저도 그냥 뭐 요 수준 요 중간 수준에 있지 않겠냐. 물론 제가 이건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으니까 저는 이제 저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역량 있는 아웃소싱 CFO를 목표로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혹은 좀 회계 관련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멤버십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이게 지금 회계는 처음이야 그러면 요 그 법인 영업 회계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스텝 1 과정 먼저 하시고 저랑 조금 더 공부해서 2까지 가시고 나는 뭐 회계는 잘하라 그러면 스텝 3까지 저보다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뢰 확보해서 일단은 회계로 컨설팅은 재무제표 분석 컨설팅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세무회계 지원 컨설팅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본 원가 분석 컨설팅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제가 강의를 진행할게요. 스텝 2는 이제 요 부분에 여러분들의 공부가 필요해요. 회계 처리를 조언하는 것, 절세 플랜을 제시하는 것, 원가 관리 회계를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뭐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그 컨설팅의 어떤 체력을 키워가시면 스텝 2까지는 무관하실 것 같고 스텝 3는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공부하는 거야. 경영 계획을 짜고 예산 수립을 하고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고 내년에 어떤 쪽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무관리 조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니까 어떤 가업 승계를 하는 다양한 방법 그 다음에 기업 가치 향상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회계로 컨설팅을 요 동영상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은 회계를 모르면 경영하지 말라는 요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거예요. 다음 주부터. 자, 강의 안내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첫 번째 오프라인 강의고 신년 간 다음에 멤버십 여러분들 의견 저 카톡방에서 모아보고 오신다고 하면 진행할게요. 강의 제목은 CCF입니다. CEO 캐시플로우. 이걸 좀 풀면 중소기업 대표의 현금 흐름에 관한 강의를 3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7일 1시부터 4시까지. 이노플렉스 507호고 멤버십 무료예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무료. 일반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비 10만 원 주시면 됩니다. 멤버십 간 다음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 25년 법인 영업 방향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그냥 가볍게 다가와야 하듯이 한번 이야기를 1시간 반 정도 나눠볼까 계획 중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도 들어보고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보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2025년도 멤버십 운영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석식 소주 한잔 하시죠. 생가비 3만 원 해주시고 뭐 초과되면 제가 하면 됩니다.
추가되면 제가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내용 하시고, 확정되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 카톡방으로 알려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뒷장 마지막 그 엔딩 클로징에 그 멤버십 가입문 이메일 있거든요. 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세부 항목, 계정 과목 등 이런 거를 관가하는 것은 내 돈을 아무나 보이는 탁자 위에 올려놓은 거 다름없어. 누가 훔쳐가는 거야. 그런데 도둑만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를 못해서 돈이 사라지는 것. 이게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계 관리를 잘 하시라는 이런 뜻이죠. 멤버십 가입 문의는 요 아래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2024년 1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하루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성과 마무리하시고, 새해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말 행운 가득한, 환경은 지금 세상 환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게다가 또 어제 그 무한공항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우리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애도를 표하고, 우리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내년에 사고 없이 무탈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